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정치권 소식을 전망하는 박종환 TV방송 시사전망대, 이번 주도 윤석열 정치선언 기자회견 뉴스와 민주당 구룡 대선 후보 레이스, 그리고 국민의힘 트러블메이커 홍준표 의원의 못 말리는 홍카콜라 사이다 발언, 끝으로 우리 고장 익산의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본 방송 유튜브 아래 빨간 글씨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방송 진행합니다. 이번 주 첫 주제 방송은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시작되었는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5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한 1년도 못 남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쭉 정치 현황을 보면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여러 가지 실정한 것도 있지만은 제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인사 참패예요. 인사 참패. 그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사 참패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인사 참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 청와대 김위숙 청와대 인사수석, 오죽이면은 그 민주당에서 백혜련 최고위원, 또 송영길 대표, 또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장, 송영길 대표께서 왜 그 김기표 청와대 전 반부패 비서관 그 인사를 놓고 왜 이런 인사 사안들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되는가? 청와대 인사 비서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인사수석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인사 참패에 대한 그 실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는 그동안에 그 운동권, 청와대의 운동권 비서관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걸 좀 끝마무리를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선언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팬들이 기자회견하는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에 그 꽃다발을, 꽃 화환을 한 170여 개를 쫙 놨는데,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 그 눈에 확 들어오는 그 꽃 화환이 하나 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그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1956년에 5월 달에 제4대 정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승만, 이기붕 자유민주당에 대적하기 위해서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내세웠던 정치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어요. 그게 지금 5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참 우리 정치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정치 구호로 내세웠던 우리 신익희 선생께서 우리 익산하고 좀 연관이 좀 있어요. 그 당시 1956년에
5월 달에 신익희 선생께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호남 유세를 가는 중에 호남선 기차 열차를 탔는데 아브리구장 익산 하멸읍 성매리를 지나갈 쯤에 신익희 선생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 생애를 마감했는데, 대통령 선거도 치르지도 못하고 생애를 마감했는데, 그때에 비 내리는 호남서이라는 그 대중가요가 우리 신익희 선생 그 야화를 보고, 정치 야화를 보고 노래가 만들어졌다, 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차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이 국민들의 이 따가운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하나, 또 민주당에 하나 건의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정치 이 여러 가지 행태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하나의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팁은 그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직선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해 1988년인가 그 대통령 직선제가 실행됐는데, 그 후로 대통령 여러 명을 지나고 직선제 5년 단임제 폐해가 지금 드러났어요. 그 야당에서 이 직선제 단임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무슨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당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단임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그 5년 단임제 폐해 문제를 좀 국민들이 걱정 않게 그 방안, 정책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 앞으로 향후에 지방자치 분권화가 되는데, 이 지방자치에 정당 공천제가 있어요. 뭐 시의원, 구의원, 정당 자치, 정당 공천 폐지. 아마 이것은 지금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도 80%, 90% 이상은 정당 공천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역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무슨 목적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집권당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하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은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실정을 어느 정도 가미시키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 소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윤석열 총장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제가 제 개인적인 감정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니까 북한 문제, 한일 관계, 경제 정책, 또 엑스파일 논란, 또 MB 박근혜 사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보는 그 윤석열 총장의 기자회견은 정치 초년생이지만 점수로 주면은 한 70점 내지 80점 저는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검찰 생활만 26년 정도 오래 하다가 정치에 나와서 그 정도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정치 선언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문제는 북한이 주적이지만은 평화를 위해서는 협상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일 관계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념, 편향된 이념, 네 편 내 편 편향된 이념 좌우
거기에 대한 또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는 풀어야한다는 그런 말씀도 했고, 뭐 경제정책은 종부세는 재검토해야 한다. 포퓰리즘 경제정책은 반대한다. 또 그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기자회견 그 상황하는 걸 끝까지 제가 잘 지켜봤는데, 또 엑스파일 문제는 팩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대답을 않겠다. 그러나 자기 본인에 관련된 팩트에 관련된 것은 검증을 받아보겠다. 이는 또 자신 있게 얘기를 또 했어요. 또 박근혜 MB 정부의 그 사면 문제는 오랫동안 장기 구금에 대한 안타까움도 인간적인 또 필요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의 그런 그 안타까움도 표현을 해서 사면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그 감성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저는 7, 80점을 주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에 또 기자회견에 대한 또 반박으로 우리 추미애 장관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강성 친문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권에서 지금 3위로 올라왔어요. 이재명 지사님, 이낙연 후보, 추미애 장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북 출신의 정세균 총리가 지금 4, 5위로 지금 밀려나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추미애 장관의 그 대통령 그 출마는 강성 그 친문들은 환영하겠지만은 아마 민주당 전체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뜨거운 감자, 들기에는 무겁고 놓치자니 깨지겠고 뜨거운 감자로 저는 보고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선언 기자회견을 보고 꽝 잡는 게 매다. 윤석열 후보는 내가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꽝 잡는 매. 그 여야에서 정말로 추미애 장관이 매고 윤석열 장관 꽝을 잡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그 소견도 그 매가 독수리가 비상을 해서 야생 독수리, 비상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낙하해가지고 먹이를 잡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지만은, 매도 야생매는 정말로 애렴지다. 그 독수리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해안이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또 매가 있어요. 우리 영화나 이렇게 프로에서 보면은 집에서 기르는 매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주인 말만 듣습니다. 주인이 그 손 아래 매를 딱 올려놓고 목표물을 향해서 딱 지시를 하면은 그 매가 목표물을 잡아서 다시 주인한테 와요. 주인이 팔 위에, 손 위에 딱 옵니다. 이게 집에서 기르는 매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강성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지 야생의 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기르는 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보수 성향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만큼은
보수든 진보든 정말 국가 간이 뚜렷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번에 윤석열 그 기자회견에 그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본 것은 네 편 내 편 가르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던 이 집권당 연장은 국민을 악탈하고 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겠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줬어요. 저는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현 집권당에, 현 대통령의, 현 정부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은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또 그 점에 윤석열 총장의 그 인기는 현 정권이나 지난 정권의 폭거에 당당하게 맞섰던 그 점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지지도가 지금 오르는 것도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윤석열 전 총장께서 정치 경험이 무하고 국정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측근들이나 거기에 맞는 그 지식인들의 조언을 받고 앞으로 정책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검증을 받아서 정말로 검찰 공화국 후보라는 그런 오명을 싣지 않게 앞으로 대통령 그 기간 중에 좋은 정책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좋은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에 또 시간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당 얘기를 한번 들어가겠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요즘 그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치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잘하고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이 통합 문제가 아직도 삐걱거리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10년 전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그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 당하고 통합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정치는 타임입니다. 타임을 놓치면은 정치는 희망이 없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안철수 대표께서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별의 순간이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친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힘하고 통합하는데 조건 내세우지 말고 화끈하게 통합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요즘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도 감사원장을 사표를 내고 그 국민의 힘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여러 가지 뉴스도 좀 있어요. 그 입당 가능성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하자마자, 복당을 하자마자 홍카콜라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홍준표 의원님,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보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고 홍준표 의원을 찍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지금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야당 성향이 있는 분들을, 대권 후보들을 지금 폄하하고 막말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은 홍준표 의원님
좀 더 언어에 절제 있게 또 상대방 후보들 품위 있게 정책 대결로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막말,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 막말한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1998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김홍신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한 뭐 공업용 미싱으로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잘 들으세요. 그 당시 김홍신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는 김대중 대통령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권이 팔깍 뒤집어지고 정치 모든 일정이 중단된 일이 있어요. 23년 전 일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지금 홍준표 의원께서 막말을 하고 야당에 성향이 있는 그 후보를 막 폄하를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 홍준표 의원님 그 국민의힘 또는 야당 정권 창출을 하겠다 하면은 야당 후보들한테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 홍준표 의원님 말 좀 조심하세요. 제가 우리 호남에 그 유세 오면 우리 홍준표 의원님 제가 따뜻하게 제가 대하고 제가 환영할 테니까 그 다른 후보들 막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야당 후보들 성향 제가 일일이 거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하태경 후보, 또 유곽에서 뛰고 있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이는 야권 후보들이 정책 대결로 단일화를 해서 지금 민주당에 뛰고 있는 9명의 구룡, 거기서 올라오는 대선 후보와 정책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그 비전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치권은 여기서 다음 기로 넘어가고 끝마무리로 우리 익산 정치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익산 정치권에 우리 정원율 시장님이 재임 기간 중에 그 제가 한두 가지 좀 칭찬을 모처럼 칭찬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에 정원율 시장님 막 뭐라고 하고 질책만 했는데 이 정원율 시장님 임기 중에 익산 평화육교가 개설이 됐어요. 그 익산 평화육교는 KTX 호남 고속철도 선로 조정을 위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국비 307억, 익산시 부담금 223억 5,100만 원, 총 사업비가 530억 5,100만 원을 총 사업비가 들어서 공사 5년 끝에 지난 6월 22일 날 재가설 개통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 익산에서 전주, 군산 가는 그 많은 시민들이나 교통 체증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 정원율 그 시장 재임 기간 중에 빠르게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교통이 체증이 많이 둔화되고
많이 활성화되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칭찬 한번 해주고 싶어요.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건 또 한 가지는 수변도시 프로젝트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이것은 아직 정원율 시장이 재임 기간을 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공약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어요. 수변도시 프로젝트 인구 유입이 9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되고, 그 안에 익산 최초의 강변 조망할 수 있는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특별 공급을 하고, 또 전주, 군산, 김제, 새만금 등 광역 거주 허브 가능성 있는 주택을 마련하고, 만경강 일대에 웰빙 휴식공간 조성, 만경강 문화관, 파크 골프장, 자전거 도로 등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쾌적한 만경 수변도시를 만든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여론조사, 쾌적한 환경 여론조사 46%, 편리한 교통력 여건 19.6%, 발전 가능성 및 투자 가치 13.8%. 이건 우리 그 전북군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정원율 시장님께서 정말로 이거 하나만, 수변도시 하나만 제대로 만든다면은 시민들이 또 좋아할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도 이 시민들이 이 문제를, 수변도시 프로젝트 문제를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정원율 시장님뿐 아니라 민주당의 그 타 후보들도 좋은 정책이나 대안은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수변도시를 정원율 시장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율 시장이 이 얘기를,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들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수변도시 프로젝트는, 이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해서 다음 선거에 후보들 간의 경쟁 토론할 때 민주당 후보들, 정원율 후보, 이 수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신랄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점수를 따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데 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점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나만이 최고이고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이라는 것은 독재주의에서 하는 독재 정치입니다. 독불장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독불장군 같은 그런 정치 하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는 정치, 화합하는 정치, 비전이 있는 정치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